로또 매주 사시는데 늘 꽝이셨을 겁니다. 재물운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내 길이 그쪽이 아닌 겁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길, 그리고 꾸준히 쌓이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 내 길이 어느 쪽인지 사주원국으로 가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길을 말씀드리다 보면 이상한 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쪽인데도 로또는 20년 동안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는 맨 끝에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는 내 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을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큰돈입니다. 명리에서는 이 돈을 편재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오늘 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바깥에서 들어오는 큰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돈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목돈으로 옵니다. 매달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에 옵니다. 둘째, 언제 올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 올 수도 있고 몇 년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서 옵니다. 사람, 거래, 기회 같은 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들어올 때 크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크게 나갑니다. 말로만 하면 잘 안 잡히실 테니 한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2살 정 선생님입니다. 20몇 살에 트럭 한 대로 과일을 떼다 파셨습니다. 몇 해 고생하시다 시장 안쪽에 자리 하나를 얻으셨고 그 뒤에 옆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까지 넘겨받아 가게를 넓히셨습니다. 50대 중반에 그 자리를 정리하시고 지금은 작은 상가 한 칸에 세를 놓고 계십니다. 가게를 넓히시던 그 해에는 빚을 크게 지셨습니다. 3년 만에 다 갚으셨고 그 얘기를 하실 때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십니다. 그 해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고 제일 신났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지신다고 합니다. 30년을 그 시간에 시장에 나가셨으니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번 통장을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매달 같은 숫자가 찍히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고 어떤 해에는 반년이 조용합니다. 작년에 따님을 결혼시키실 때는 목돈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리듬으로 40년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인 분들에게는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큰 돈을 떠올렸을 때 그게 몇 년 몇 월의 월급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 자리를 넘겨봤던 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처럼 말입니다. 둘째, 돈이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소개, 거래, 부탁, 이런 것이 늘 돈 앞에 있습니다. 셋째, 통장 잔고가 들쭉날쭉해도 마음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원래 그런 리듬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번 달이 조용한 게 무서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이쪽인가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조금 뒤에 정확히 가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 선생님, 로또는 20년을 사셨습니다. 그동안 당첨되신 건 5,000원짜리 한 번이 전부입니다. 바깥에서 큰돈이 들어오는 쪽인데 로또는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꾸준히 모이는 내 돈입니다. 명리에서는 정제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도 한 번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꾸준히 모이는 내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만 한 문장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명리에서는 나를 뜻하는 글자가 극하는 오행을 재성, 그러니까 재물의 자리로 봅니다. 그 재물의 자리가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재, 다르면 정제로 갈립니다. 어렵게 들리시면 이 문장은 그냥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필요한 건 두 이름뿐입니다. 이 돈도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때에 들어옵니다. 월급, 임대료, 연금처럼 말입니다. 둘째, 크지 않아도 끊기지 않습니다. 이 길의 힘은 액수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이건 좀 뜻밖이실 텐데 이 길인 분에게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그 돈이 오래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무슨 말인지 한 분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6살 오 선생님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하셨고 정년을 채우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을 받으십니다. 매달 정해진 날 아침에 통장을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이 있으십니다. 숫자를 보고 나면 그날 하루가 편안해지신다고 합니다. 한 번도 크게 벌어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끊겨본 적도 없습니다. 이분한테 딱 한 번 목돈이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나오던 해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고 2달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아들 말대로 해야 하나, 은행 창구에서 권하는 걸 들어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하나. 결국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 넣으셨고 몇 해 지나고 보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흐릿해졌다고 하십니다. 돈을 잃으신 게 아닙니다. 이 길인 분에게는 한 번에 큰 게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앉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한 번에 들어온 돈에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이 길인 분들의 신호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큰돈보다 끊기지 않는 것에 마음이 놓이십니다.
한 번에 1,000만 원보다 매달 50만 원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십니다. 둘째,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쓸까보다 어디에 둘까가 먼저 걱정되십니다. 셋째, 남의 돈을 굴리거나 남의 일에 얹혀서 버는 일에는 손이 잘 안 가십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편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정제가 있다고 연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편제가 있다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이름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길이냐고 물으시면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길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애쓸 때 힘든 것이지 길 자체에 우열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인가? 사주를 몰라도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3개입니다. 종이도 필요 없고 속으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손에 들어온 가장 큰 돈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오래 모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왔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돈을 만졌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설레고 신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불안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돈이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새어 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크게 나가는 편입니까? 한 번에 설렘, 한 번에 크게. 이렇게 답이 모이셨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큰돈 쪽입니다. 모아서 불안, 조금씩. 이렇게 모이셨다면 꾸준히 모이는 내 돈 쪽입니다. 그런데 두 줄이 섞이신 분도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상입니다. 젊어서는 한 번에 크게 움직이시다가 나이 들면서 꾸준한 쪽으로 옮겨오신 분도 계시고, 반대로 40년 가까이 월급만 받으시다가 은퇴하시고 처음으로 바깥 돈을 만지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사람이 한 가지 색으로만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섞이셨다면 이렇게 보십시오. 세 질문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큰 돈을 만졌을 때 마음이 가장 정직합니다. 머리는 계산을 하지만 마음은 안 속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생활 신호입니다. 이 신호만 가지고 나는 어느 쪽이라고 정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8글자 전체에서 재물의 자리가 어디에 놓였는지, 나를 뜻하는 글자의 힘은 어떤지, 다른 글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갈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가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 태어난 시각까지 들어간 8글자여야 합니다. 생년월일만 넣으면 2글자가 비어있는 채로 보는 겁니다. 둘, 같은 사주를 다시 넣었을 때 같은 답이 나와야 합니다. 볼 때마다 답이 달라지면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셋, 보고 나서 모르는 것을 물어볼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보셔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아까 걸어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로또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큰돈은 로또만이 아닙니다. 장사로 자리를 넓히는 것, 거래 한 건으로 목돈을 만지는 것, 집이나 가게를 사고 파는 것, 남의 돈을 맡아 굴리는 일, 이것이 전부 같은 갈래입니다. 로또는 그 갈래 안에 있는 여러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동행복권이 공개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 정 선생님이 로또가 안 맞은 것은 재물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큰돈은 이미 다른 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자리로 들어왔고 상가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게 로또 당첨 쪽 문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같은 갈래를 타고나도 그 돈이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로또만 20년을 사셨다면 같은 갈래에 있는 다른 문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지 아닐지는 어르신이 정하실 일입니다. 다만 내 갈래의 문이 여러 개인데 그중 확률이 가장 낮은 문 하나만 20년을 두드리고 계신 거라면 나머지 문이 어디 있는지는 한 번쯤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갈래를 타고나셨더라도 8글자 안에서 내 힘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큰돈이 들어오고도 그 뒤가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명리에서는 이것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갈래 하나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길은 어느 쪽이고 그 안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가? 이건 태어난 8글자를 봐야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십니까? 태어난 시간까지 들어간 8글자, 같은 사주면 같은 답, 그리고 물어볼 곳, 그 세 가지를 갖춘 곳을 아래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사주원국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믿업지 않으실 테니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넣으면 8글자가 이렇게 세워지고 재물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결인지, 꾸준히 쌓이는 결인지가 여기 나옵니다.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판단은 어르신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은 둘입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길, 그리고 꾸준히 쌓이는 길. 어느 쪽이 더 좋은 길은 없고 다만 내 길이 아닌 쪽에서 애쓰면 힘이 2배로 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쪽이라 해도 그 문이 꼭 로또인 것은 아닙니다. 정 선생님처럼 이미 다른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손에 들어온 가장 큰 돈이 오래 모아서 온 돈이었는지 한 번에 온 돈이었는지 정의도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만 떠올리셔도 내 길이 어느 쪽인지 절반은 보입니다.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십시오. 시가까지 넣은 8글자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고 모르는 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금액 같은 건 적지 마시고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한 번에 오는 쪽인지 쌓이는 쪽인지 그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